이어서 전문가 네 분 모시고 오늘 아침 뉴스 몇 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목 전 월간조선 편집장, 최영일 시사평론가, 박지훈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교육연구소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위클리 핫 랭킹 뉴스 1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탄핵 딜레마, 박의 입만 바라보는 비박. 어제 야권 3당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결국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제 결국 9일날 표결에 붙이겠다는 건데 그 결과가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에 따라서 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그렇죠. 왜냐면 야권 전체를 합치고 거기에다 이제 야권 성향의 무소속까지 다 합치면 172명이 되잖아요.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찬성하는 이제 172명이 다 찬성한다고 해도 사실 200명에는 이제 28명이 부족한데 그러면 새누리당에서 28명을 보태줘야 하는데 뭐 친박계는 뭐 일단 없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제 비박계에서 28명이 누구냐 뭐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네. 근데 비박계도 지금 약간 반으로 쪼개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자 새누리당에 국회에서 퇴진 일정을 마련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야당이 지금 협상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야당이 이 퇴진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9일 탄핵 표결에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비박도 좀 갈라져 있는 상황인데 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이 퇴진안을 발표를 한다면 김무성 전 대표 등은 그러면 탄핵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퇴진안을 발표할 경우 탄핵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 퇴진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밝히지 않았을 때 그때는 김무성 전 대표 등도 들어가서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9일날 탄핵은 가결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동안 상당히 혼란을 겪어왔었는데요. 결국 탄핵소추안 발의가 오늘 새벽에 이루어졌는데요. 야 3당의 합의로 발의가 된 내용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5천만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반드시 탄핵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5번의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은 온갖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무도한 대통령을 당장 퇴진시키라는 뜻이었습니다. 네, 최영일 평론가님, 네. 이번 주말에 비박계가 박 대통령이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다 이랬잖아요. 무슨 얘기를 할까요, 박 대통령이? 그랬죠. 만나서 들어보겠다. 이 만남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좀 오리무중이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정황이 파악된 것은 청와대 정무수석을 중심으로 해서 비공개적으로 비박계 의원들과 접촉이 있다. 근데 어제까지 비박계 의원들은 네. 개별적으로 다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를 얘기한 것은 만남의 의미를 잘 모르겠다. 연락이 와도 만나지 않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는 표명을 해요. 네. 근데 이게 비공개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어떤 접촉이 있을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비박계 입장은 말이죠. 이 비박계 입장이 대통령의 3차 담화 이후에 굉장히 흔들렸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또 야당 중에서도 국민의당은 박지원 위원장이 한 얘기가 있죠. 네. 뭐냐면 이 탄핵은 가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부결된다면 박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박계의 흔들림에 또 뭔가 설득을 하기 위한 동조, 좀 신중론으로 이제 이동하기 시작했고, 네. 야3당 공조가 일시적으로 깨졌었습니다. 네. 그랬다가 어제 다시 이제 수습이 돼서 야3당은 이제 2일 발의가 된 거죠. 그리고 9일 탄핵 표결. 이렇게 이제 확정이 된 거고. 네. 자, 비박계에게 따라와라. 이제 이 대목인데, 지금 국민들이 좀 혼란스러운 겁니다. 과연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촛불광장 민심은 박근혜 퇴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퇴진의 방법은 두 개예요, 결국은. 본인이 내려올 것이냐, 하야. 아니면 국회가 파면할 것이냐, 네. 탄핵.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대통령의 3차 담화를 들어보시면요. 사실은 개헌을 암시하는 것 때문에 혼란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임기 단축 등을 포함해서 네. 국회가 법 절차와 일정을 결정해주면 따르겠다. 음. 근데 그렇다면 임기 단축, 개헌밖에 없는데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거죠. 근데 비박계도 낸 이야기가 뭐냐면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은 의미 없다. 네. 그건 응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대체로 지금 수습 정리가 돼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과의 접촉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의원 개인들에게까지 이제 항의가 본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박근핵닷컴이라고 하는 뭐 사이트까지 등장을 해서 네. 지금 이 찬성 반대 혹은 주저 이 표창원 의원이 16명 공개했던 명단이 그렇죠. 전체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간으로 지금 이 사이트에 표시가 되고 있어요. 예.
오늘 6차 촛불 집회 결과 개개인은 걸어다니는 우리가 입법기관이라고 의원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본인의 양심과 정세 판단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할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대체로 이제 야당은 뭐 이제 비박계 따라다니기는 어느 정도 거둬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비박계 요구를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수위로 수용을 하느냐, 이게 결국 키를 잡고 있는 거 아닐까 싶은데, 일단 뭐 하여튼 비박종에서는 4월 퇴진, 6월 조기 총선, 조기 대선, 그렇죠. 이 일정을 확실하게 못 박아서 받아들여라, 뭐 이런 요구인 거죠. 지금 이제 전국에서 가장 핵심의 어떤 변수는 키를 갖고 있는, 캐스팅 보트를 갖고 있는 건 비박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청와대하고 비박계 인사들하고 만날 거로 보이는데, 만났을 때 비박계가 무엇을 요구하고 어느 정도 정확한 어떤 안을 듣느냐가 핵심 같고, 예. 결국 김무성 전 대표 얘기한 것처럼 4월 퇴진, 그것만 확실히 안이 받아지고 그게 관철될 가능성이 있다면 비박계 역시 탄핵에 참여 안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런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어떤 확실한 얘기를 못 듣는다 그러면 우리 최명 편집장님 말씀처럼 비박계가 참여한다면 뭐 탄핵은 사실 쉽게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청와대 대통령하고 비박계, 뭐 비상시국회의 이 만남이 아주 중요하고 그 만남에 어느 정도 확실한 얘기가 나오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어쨌든 지금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 4월 퇴진을 당론으로 정했는데요. 근데 야권은 이 모든 것이 시나리오였다 이렇게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새누리당의 4월 퇴진 당론은 대통령의 면제부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의 최종 총착지는 보수 재집권 전략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세력이 대통령 뒤에서 이 흑막을 반역사적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네, 결국 야당 쪽에서 주장하는 건 당초부터 새누리당 친박계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시나리오를 짜놓고 4월 퇴진을 위한 그런 시나리오들을 지금 가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인데, 이게 뭐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걸로 받아들여져요? 짜고 친 방안이다라는 얘기가 네. 나오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가 결국 이면에 숨겨진 꼼수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국회에서 협의하라는 얘기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시나리오대로 착착 흘러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가결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지점 속에서 그냥 국민께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탄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국민에게 메시지를 내놓고 나의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선택 과정에서 본인이 그동안 선택하지 않았던 나의 임기를 단축해서 모든 걸 내려놓겠다라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한 건 맞습니다. 네. 다만 그 이전에 그 3차 대국민 담화에서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 때문에 국민적 감정이 좀 흐트러졌던 부분들이 있는 거고, 또 야당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나오니까 저게 뭔가 국회를 교란시키기 위한 술수가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항상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비박계 입장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은요. 박근혜 대통령은 말 그대로 백지 위임을 한 겁니다.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비박계가 주장한 대로 4월 퇴진, 6월 대선, 6월 조기 대선을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들였다고 칩시다. 근데 야당과의 협의가 안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4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한다는 건 4월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대통령직에 유지하면서 이선으로 후퇴하고 그 일을 누군가가 대신할 거국 중립내각의 총리가 나와야지만 이 시나리오가 가능해지는 건데, 야당이 우리 거국 중립내각 안 할 거야,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겠다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린 무조건 탄핵이야라고 총리 추천을 국회가 거부해버리면 박근혜 대통령이 하겠다라고 하는 이 시나리오 자체는 아예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4월까지 대통령직 임기를 수행하겠다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남은 건 결국 국민들의 감정과 국민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볼 건지에 대한 민심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야권 입장에서도 무조건적으로 이러한 안들을 거부하게 되면은 너희들 대통령 선거에서 유리하기 위한 관점으로 아무런 국가에 대한 이 혼란한 국정 상황에 대한 고민은 없네? 이렇게 또 국민들의 목소리가 야권에 대한 질타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런 고민의 지점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다음 주 금요일까지로 조금 연기시켜 놓은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남은 일주일 기간 동안 비박계 야당, 실제 여기에 대한 국민의당, 이 탄핵안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세력들이 치열하게 만나갖고 딴 데 나가지 말고 그 안에서 최대한 국회가 할 수 있는 협의의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예. 그 사람들이 그 역할을 못하게 되면 말 그대로 국회로 건너온 공을 청와대와 국회가 핑퐁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국민에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은 결국 국회가 해결을 못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보기 싫으니까 국민들이 횃불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종용될 수 있는데, 이 모든 책임은 결국 여의도 정치권이 질 수도 있게 됩니다. 네. 국장님, 근데 사실 만약에
박 대통령의 그 시나리오가 맞았다면 이걸 누가 짰냐 이런 의문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남경필 지사는 친박 구인회를 서울 호텔에서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9명이 아마 시나리오를 짰을 거다 이런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보기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얘기하는 걸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아직도 굉장히 겁내고 있는 것 같다는 네.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무슨 시나리오가 있다 그러는데, 시나리오가 당연히 있겠지 왜 없겠습니까? 퇴진 시나리오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서 언제 퇴진하고 퇴진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거국중립내각의 총리를 누가 임명하고 이런 시나리오가 당연히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시나리오를 그럼 누가 제공했느냐? 전 별로 그것도 겁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촛불 민심과 더불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90%를 넘은 지가 한 달도 넘었어요. 예. 이 상황이 되면 박 대통령이 어떤 시나리오와 어떤 카드를 내놔도 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의 90%가 다 싫어하는데 거기에 무슨 카드 내놔본들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누가 이 뒤에서 시나리오를 짜느냐가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남경필 지사 얘기는 친박 구인회 얘기를 하지만 당연히 지금 사실은 친박 구인회 빼고서는 친박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도 않을 거예요, 지금 네. 새누리당에. 새누리당에 지금 과거에 친박이라고 하셨던 분들 전면에 거의 안 나서잖아요. 그러면 구인회뿐만 아니고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도 완벽하게 불명예스럽게 퇴진시키지는 말아야 되겠다는 세력들이 여기저기에서 아마 시나리오도 하고 건의도 할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 건데, 자, 그렇다면 저 시나리오 자체가 저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은 비박계가 제시하고 있는 시나리오하고 야당이 제시하고 있는 시나리오하고 실제 결과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대선. 총리 임명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선으로 후퇴하면 탄핵하는 거하고 무슨 그렇게 큰 네. 차이가 있겠어요. 오히려 4월 달에 확실하게 퇴진하겠다고 하면 그것이 탄핵 가는 것보다는, 탄핵은 4월 달에 확실하게 퇴진할지 안 할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오히려 비박계가 제시하고 있는 시나리오가 훨씬 더 정치 일정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국민들의 고민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왜 광장에 수백만 명이 몰려 나와서 외치느냐. 지금 정치권을 못 믿는 거예요. 네. 정치권으로 공이 가니까 못 풀어서 또 며칠 동안 우왕좌왕하고 국민들은 막 복장 터지지 않습니까? 이번 주말에 또 나가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정치적 합의를 못 믿는 거예요. 네. 탄핵은 법적 절차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될까? 1차적으로 국회에서 가결이 될까? 네. 부결이 될까? 예. 누가 찬성할까? 누가 반대할까? 국민들이 지금 맨눈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4월, 6월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흐름이 비슷한데, 예. 정치권이 일정을 주도한다는 것은 법적 절차가 아니고, 대통령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정치적 약속이라면 깨질 수도 있다. 그렇죠. 대통령이 대국민 앞에 나와서 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못 나갑니다. 이 발표다. 공소장 사상 누각입니다. 며칠 만에 뒤집어지잖아요. 여야가 20대 국회, 자, 협치의 국회입니다. 국민들이 여소야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거 맞죠? 협치 하나 한 거 있어요? 예. 여야 3당과 그 다음에 대통령이 합의를 해도 4월 말에 대통령이 국면이 좀 바뀌었네요. 저 물러날 상황이 아닙니다. 이거 과거에 있었던 예입니다. 20화국 때 8개월 걸렸어요. 하야에 그랬죠. 약속하고. 그렇다면은 국민들은 4월 말에 대통령이 안 물러나네? 그럼 그때 탄핵. 그러면요 임기 다 채우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탄핵이 만약 확정되더라도 국민들이 그럼 6개월, 5개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바뀌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네. 있는 거고, 친박 시나리오를 다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시간을 계속 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친박이 대통령이 좀 불명예스러운 퇴진을 명예스럽게 바꾸기 위해서 그럴까요? 네. 국민들은, 친박들은 또 대통령과 이해관계가 있다. 무언가 감춰야 할 게 있다. 시간을 끌어야 할 이유가 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겠지 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죠. 네. 하지만 이것을 친박 구인회가 주도하고 있다. 국민은 절대적으로 불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가 없는 정치적 약속은 지금 좀 허무하다. 이런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딱 한 줄만 얘기합니다. 예. 지금 얘기하시는 것들은 상당 부분 음모론입니다. 무슨 그렇죠. 얘기냐면, 자, 대통령이 내가 언제 퇴진하겠다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그걸 대통령이 뒤집지 못합니다. 그렇군요. 자, 탄핵이냐 자진사임이냐, 앞으로 일주일 박근혜 대통령이 추가 입장 발표까지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